2022년 8월 마지막 주인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즌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다음 달 1일, 2일 캔버라에서 개최되는 일자리 기술 서밋 관련된 소식과 여기에서 다뤄질 호주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소식, 코로나 안정세와 더불어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확진자들의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주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노동당 정부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Jobs and Skills Summit, 일자리 기술 서밋이 9월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캔버라에서 개최되는데요. 호주의 경제 과제 해결을 목표로 정부, 기업, 노조, 사회단체 등 100여 명의 대표들이 모일 예정입니다. 일자리 기술 서밋의 첫 번째 논의 주제는 실업률을 사상 최저치로 유지하는 방법이 될 예정인데요. 지난주 발표된 공식 자료에 따르면 7월 호주 실업률은 3.5%까지 떨어졌는데 현재 호주는 실업자보다 일자리 수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부족한 인력 때문에 일자리 기술 서밋에서 다뤄질 또 다른 중요 의제는 호주의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서밋을 앞두고 숙련 기술 이민자에 대한 연간 비자 발급 상한선 변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호주 기업 평의회는 팬데믹 동안 부족했던 이민자 수를 보충하기 위해 영주권 발급 한도를 일시적으로 22만 명까지 늘릴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호주의 연간 영주권 발급 상한선은 2021년, 22년 회계연도에 이어서 2022년, 23년 회계연도에서도 16만 명으로 제한된 상태인데요. 호주 기업 평의회는 영주권 연간 발급 상한선을 22만 명으로 늘리고 2년 뒤에 다시 19만 명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기업 평의회는 비자 소지자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주 노동자들의 처우를 높이며 노동력 착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호주의 이민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술 이민자에 대한 비자 처리 지연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앤서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기술 이민자에 대한 비자 처리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기술 인력 부족 현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비자 처리 건수는 1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밀린 비자 처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추가 직원이 투입됐지만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밝히며 전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전 정부가 공공 서비스 부분에 예산 삭감을 하며 비자 처리를 위한 자원이 부족해졌다고 말하며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숙련 기술자들을 호주로 데려오는 과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우리는 기술이 부족한 지역에 임시 이민자들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이들이 떠나고 다시 같은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임시 이민자들을 고용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는 지적을 해 숙련 기술자들에게 좀 더 길이 열릴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경제단체들은 다음 주 일자리 기술 서밋을 앞두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상한선을 일시적으로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서브클래스 417 비자와 워크앤홀리데이 비자 서브클래스 461 비자 두 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적용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연간 비자 발급 상한선이 없지만 워크앤홀리데이 비자는 연간 비자 발급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462 비자의 상한 해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 공급망 차질, 치솟는 원자재 가격에도 불구하고 호주 기업들은 지난 회계연도 동안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이어지는 국제 정치적 과제가 미칠 영향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P ASX 200 기업의 약 90%가 지난 금요일까지 연간 또는 반년간의 수익을 보고한 가운데 분석 전문가들은 8월 기업 실적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8월 19일까지의 컴색 실적 보고서 검토에 따르면 총 수익은 55.1% 급증한 가운데 약 63%는 지난 1년 동안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1일 확진자 5만여 명을 넘어서며 코로나 재유행의 위험이 커졌던 호주는 겨울철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잦아들며 만명대로 확진자 숫자가 크게 줄어든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기간 단축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 총리는 8월 31일 열리는 전국 비상내각회의에서 이 내용을 논의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앞서 뉴사우스웨일스 주 총리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호주의 모든 주와 테리토리는 1차 오미크론 유행이 잦아들던 지난해 말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5일로 권고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법적인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된 상황입니다. 현재 호주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격리를 시행 중인 사람은 15만 명 이상으로 7월 말 38만 명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상태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격리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격리기간 단축 문제는 지난달 열린 전국 비상내각 회의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당시 BA4, BA5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을 향하여 의료 전문가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었습니다. 오늘은 다음 달 1일, 2일 캔버라에서 개최되는 일자리 기술 서밋 관련된 소식과 여기에서 다뤄질 호주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소식, 코로나 안정세와 더불어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확진자들의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주장이 들려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이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